먼저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아이들의 출석부터 먼저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하고 있을 때는 장비를 켜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5시에 수업을 한다. 중등부를 예를 들게요. 5시에 수업을 한다. 그랬으면 5시에 그걸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먼저 출석을 챙기도록 하고요. 모든 학생들이 왔다라는 조건 하에 줌을 열고 줌 방으로 들어오게끔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4시 40분 정도, 약 20분 정도에 그걸 하면서 과제 검사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5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건 수업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때부터 과제를 검사하고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5시부터 그것을 정상적으로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걸 설정을 했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대면 수업은 정량된 수업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대면 수업에 있을 때는 정량된 시간이 아니라 정량된 학습량으로 목표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 시간만 지나면 나는 자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아이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 조금 학습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는 먼저 영상 강의를 듣게 하고 2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선생님의 수업이 들어가 있었던 그 개념을 그대로 오롯이 다 적용을 시켜버렸던 거죠. 물론 초창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인강을 듣는 형태인데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메인 포커스가 아니라 저희는 그 뒤에 나오는 관리적 부분에 있어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맥락, 다시 말해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아이들이 치부하기 시작을 했고 2차로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그 부분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선 두 번째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줌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스홀릭을 이렇게 키게 되면은 매스톡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기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순간순간 자기네들이 하는 학습 이력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센터에서 그걸 관장하는, 물론 그건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걸 관장하는 주무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컨트롤하면서 그 부분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부분에서 컨트롤 센터가 있고 나머지 선생님들에게 소회의실이라는 줌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안에 방에 들어가 계셔서 저는 일괄적으로 아이들의 질문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컨트롤 타에서 제어를 해서 그 선생님들께 배분하는 방식을 써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이죠. 또 수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학생들도 그 매스톡 기능에서 한참 동안 올라오지 않게 되면은 이 아이가 지금 뭐지? 뭔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또는 뭔가 좀 학습에 있어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그 학생을 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론을 써서 그 아이에게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어를 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도가 높아졌고 학습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그게 진행이 됐었고 1대1 한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장점들까지 가미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들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학습적인 그런 성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기현상들도 벌어졌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깜짝 놀랐던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기 주도성들이 더 강해져 버렸다라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해서 이런 것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케어가 정확하게 들어갔을 경우 그런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관리됐을 때는 학습 효과가 확실히 뛰어나다는 것이 현장에서 제가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게 비대면과 대면 사이에 있어서 큰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무르듯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오히려 비대면이 되더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다. 오히려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학원에 있어서 보다도 훨씬 더 도드라지는 학습 관리 능력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을 또 오히려 갖게 해버렸어요. 메솔릭에서 최초에 비대면 수업을 해서 3월달 비대면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희도 아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한 달 동안 휴원하는 학원의 원장으로서 제가 거기에 남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모골이 성연해지는 그런 좀 경험들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줌하고 메솔릭의 조합은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익히는 데만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 뒤부터 이런 것들이 또 메솔릭 측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줬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둘 해보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고요. 선생님들도 역시 그것에 기반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는 무리 없이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는 것이 가장 개인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솔릭 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기능은 바로 메스톡 기능입니다. 그 메스톡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이력이라든지 모든 컨트롤을 다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제어해도 상당히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한 예를 들어보자면 줌 환경이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줌이 선생님 뭐가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다 회사에 출근하셔서 집에 자기밖에 없는데 휴대폰밖에 안 되는데 휴대폰에서 줌 기능이 안 됐던 거죠. 뭔가가 잘 안 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되니 또는 문자는 되니 했더니 그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아이에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무엇 해라 지시를 내리고 그게 하고 나면은 입력을 해야 되고 뭔가를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수 해제까지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오히려 비대면 수업에서 굉장히 강력하니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막 진행을 하다가 아이가 다 정리가 되면 메스톡에서 메시지가 반짝하고 떠서 그거를 아이가 바로 그 실시간으로 선생님 확인하고 다시 카톡으로 다음 거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원활하게 구도적으로는 손이 좀 고생을 했긴 하겠습니다. 구도적으로 안 돼서 손이 고생을 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 되었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이 그래도 줌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메스톡이 없었으면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또 확인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게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거 들어가는 동안 다른 친구들도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엉키게 되고요. 그래서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그런 형성이었는데 메스톡 기능은 정말 강력했습니다.